안녕하세요, 소라게튜브입니다. 오늘은 소라게의 다리 부절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소라게의 다리 부절이 발생했을 때 탈피 후에 재생이 되니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초보자분들의 기준에서는 정말 문제없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실 텐데요. 사육을 오래 해오신 분들께서는 당장은 괜찮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소라게는 음식을 섭취하며 얻은 영양분으로 생활을 하지만 일정량의 영양분은 다음 탈피 때 성장을 하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절된 소라게들이 탈피를 했을 때는 어떨까요? 다리가 있던 지점에 물혹이 생기고 그 물혹이 점점 커지고 노란색을 띠게 되죠. 그 다음에는 탈피를 통해 다리가 재생됩니다. 그런데 개체마다 한 번에 다리를 재생하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얇게 생성하고 그 다음 탈피가 되어야 제대로 된 크기의 다리가 재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절된 곳이 눈이나 집게발인 경우에는 한참 걸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생 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부절된 곳이 없던 소라게가 탈피를 하게 되면 몸이 성장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대충 보면 느껴지지 않지만 탈피 전 쇠란에 들어간 모습을 미리 사진으로 찍어두고 탈피 후에도 동일한 각도로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시면 크기 차이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절된 다리를 재생한 경우 이 성장률이 거의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절된 다리를 재생하기 위해 그간 모아둔 자원을 모두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소라게의 정상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을 산 소라게를 기준으로 단 한 번도 부절 없이 10년을 살은 소라게라면 크기가 꽤나 자라있겠지만 탈피 시기마다 부절된 다리를 재생해가며 성장한 소라게라면 성장률이 매우 저조할 것입니다. 물론 이게 소라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린 모두 스트레스를 유발시키지 않는 건강한 사육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부절 발생을 최소화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절 발생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온도와 습도 관리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로는 스스로 다리를 부절시키는 것입니다. 이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스트레스에 의한 자해로 볼 수 있고요. 확률상 온도나 습도가 맞지 않을 때 자주 발생되는 편입니다. 사육장의 온도와 습도를 잘 관리해 주시고 최대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서열 다툼이나 쇠 강탈입니다. 서열 다툼으로 인해 싸우는 경우 다리를 뜯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쇠 강탈을 할 때에는 당하는 개체가 바로 쇠에서 나오면 그나마 싸움이 커지지 않을 텐데요. 자기 보호 본능에 의해 최대한 버티는 개체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버티게 되면 힘이 좋은 인도 소라게 같은 경우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뜯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사육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마리만 사육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사육장은 2개 정도를 운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살펴보면 모든 소라게가 서로 앙숙관계는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특별히 볼 때마다 다투는 경우나 특정 개체끼리 끈질기게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분리사육을 추천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라게의 다리 부절은 재생 가능하다. 하지만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다리 부절 발생을 최소화하자. 서열 다툼이 심한 경우라면 분리사육이 필요하다. 이 부분 기억하시고 건강한 사육 오래 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